역할놀이가 여러 놀이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부모님들이 역할놀이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아주고 끝났어 이제 그럼 놀아 혼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항상 그 역할놀이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네. 점점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네. 상황이 있어서 아나운서 엄마의 누가 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육아메이트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역할놀이입니다. 사실 이 역할놀이가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제를 기획하게 됐는데 저 역시도 역할놀이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은 저희 아이들은 내가 해야 될 스토리와 그리고 대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지겹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할놀이가 재미없는데 네. 예, 우리 아이는 항상 엄마랑 하고 싶은 놀이가 뭐냐라고 하면 네. 첫 번째 이제 인형놀이. 그쵸. 인형 역할놀이인데 네. 모든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인형놀이 하자든지 아니면 로봇 가지고 로봇 그렇죠. 아니면 공룡. 그러니까 그 장난감은 바뀌지만 항상 네. 어떤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 네. 스토리와. 네. 예, 아이들이 이제 역할놀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러 이제 상황들을 체험을 하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본능이죠.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발달에 중요한 요소인데 네. 그 역할놀이를 해주는 상대인 이제 부모님들은 네. 좀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이 친구가 받아주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랑 놀이를 할 때는 네. 더더욱 이렇게 대사를 지정해 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뭐 표정, 그다음에 네. 조금 토시 하나 틀리면은 짜증내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네. 아이 중심으로 놀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가볍게 시작했던 요구들을 즐겁게 받아주다 보면 점점 이제 연출자의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훈육도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상황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부모가 아바타가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 부모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주면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아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다 맞춰줘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네. 우선 놀이의 기본을 보면 놀이는 아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예,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따라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라는 게 네. 어떤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부모님과 놀이하던 방식을 또래로 확장했을 때도 이게 괜찮을 건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함께 놀이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친구가 반응해주지 않으면 네.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네. 놀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어. 네. 또는 나는 이렇게 놀고 싶은데 친구가 그렇게 안 해주면은 내가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되니까 예,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거는 우선 아이가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썼는데 그 내용을 출연자가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되죠. 예,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출연진이에요. 그 큰 틀의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능력 있는 배우라면 어떤가요? 그 대사를 나만의 어떤 또 감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이거 아니래. 그렇게 하지 말래. 말투 바꾸라 그러고 끝을 올리라 그러고 조사를 이렇게 똑같이 하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배우의 특색이 드러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만약에 아이가 무리하게 부모님께 표정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의 하나하나까지 요구를 한다면 당신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 작가님 이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거 바꾸셔야 네. 돼요. 이렇게 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을 좀 찾아보시죠.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아이한테 너의 이야기를 엄마는
잘 하고 싶고 너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기는 힘들어.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욕구 읽어주기. 엄마가 우리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안 틀리고 했으면 좋겠지? 네.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는 못할 것 같아. 오래 놀고 싶은지 조금만 놀아도 그걸 원하는 건지를 물어보면서 좀 조율해 나간다. 아, 네. 같이 우리가 멋진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작가와 출연진이 함께 협의해 나간다. 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주도형 놀이가 중요하니까 스토리라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네. 그 외적인 부분은 그래도 약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혀 타협이 없다. 네. 너무 깐깐하다. 어. 그러면 못하는 거죠. 아이가 아쉽도록 항상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재미있는 웃긴 엄마 역할을 준비해 왔는데 그거는 오늘은 그럼 못 보여주는구나. 이거 하면 대박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궁금해. 궁금하게도 좀 만들어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르더라도 원래 당연한 것처럼 네.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나랑 드라마 찍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할 사람 오지 마. 네. 이렇게까지 이거를 기세를 높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합을 맞춰서 같이 놀이를 할 네. 친구를 찾기가 네. 어렵거든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거를 맞춰줄 수가 없고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엄마가 주도해서 이 스토리라인을 다 짜고 아이한테 주어진 역할만 시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어떤 한 어머니는 고민이 뭐냐면 역할놀이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네. 아이가 일어날 때부터 공주님 일어나세요. 오늘 뭐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좋죠. 너무 일어날 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 이거 해봐. 엄마 이거 해봐. 아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면서 경험하고 친구들하고도 놀이를 해야 되는데 엄마랑 놀이가 너무 즐겁고 마치 방청객처럼 네. 항상 엄마를 지켜보면서 깔깔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고민이 나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대요. 그 어머니는. 예, 그런데 아이가 혼자 놀이를 못하니까 그게 걱정인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건데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항상 엄마처럼 즐겁게 고양이가 씻을 때 옆에서 말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는 동기도 안 생기고 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또래들과 있을 때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대입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이야기를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그 중심이 부모님한테 가다 보니까 아이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놀이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항상 그 놀이를 할 때마다 엄마를 기다리게 돼요. 놀이는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토리는 아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거기에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그 놀이가 좀 더 풍성해지도록 조연의 역할, 양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키를 주고서 가면은 역할놀이가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스토리라인을 다 짜진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아이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다 짜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약간 이제 교육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에 슬쩍슬쩍 양념을 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엄마 저기 개미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머 개미? 그럼 우리 백과사전에서 한번 개미를 찾아볼까? 이러면서 막 자연관찰 책 가져오고 개미가 몇 줄로 가고 있나 한 줄, 두 줄 막 이러면서 개미가 몇 마리인가 우리 세볼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수학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좀 교육을 막 이렇게 결합시키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때요?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아이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그거에 대답을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굳이 다시 아유 아이스크림 거스름돈 얼마인지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자체가 그 흐름을 부모님이 자꾸 막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볼 수는 있지만 아이가 거기에 이제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좀 같이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교육적으로만 할 때 재밌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놀이를 왜 하는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 뭐 이렇게 숫자, 한글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많이 배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역할놀이를 할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끌려가 줬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중심으로 잘 따라줬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다는 그 질문에 네. 지난 날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과연 어땠나, 도망가기 바빴던 나날들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놀이를 하면서 뭔가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네.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예, 또 깨닫고 이런 과정들은 다 필요한 거죠. 누가 누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바람직한 역할놀이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역할놀이를 알아봤는데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놀이가 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조금 부모도 즐길 수 있는 방법,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할놀이가 여러 놀이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부모님들이 역할놀이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아주고 끝났어 이제 그럼 놀아 혼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항상 그 역할놀이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네. 점점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네. 상황이 있어서 어떤 놀이 좋아하세요? 아이랑 놀이하는 것 중에 역할놀이 말고. 저는 좀 재밌는 보드게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든 아니면 조금 그래도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네. 아이랑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한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랑 그래도 좀 오랜 시간 동안 놀이할 수 있는 걸 네. 하나를 생각을 해서 그런 놀이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반응을 하면 진짜 즐거운 반응은 아이도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놀이를 약간 분산시켜줄 게 필요하고 놀이의 다양화. 그렇죠. 아이들이 마치 동영상에만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 동영상에 빠져드는 아이도 부모님이 재미있는 놀이로 전환시켜주면 이게 약간 분산이 되면서 집착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역할놀이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즐겁게 좀 놀이해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거를 한번 없다면은 찾아보시는 게 네. 이게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고 네. 그럼에도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또 좋아하고 즐기는 네. 아이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좀 팁을 드리자면 루틴하게 이 놀이를 좀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형 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형들이 만나서 뭐 소꿉놀이를 하다가 뭐 여행을 갔다가 잠을 자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 보통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씩 이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굵직굵직하게 반복되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랑 이 놀이를 하고 다음 놀이로 가서 마무리가 아이 입장에서도 요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끝나가는구나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게 없으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뭐 1시간, 2시간씩 네.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대신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자꾸 이렇게 가면은 네. 안 되겠죠. 아이랑 굵직굵직한 스토리 라인을 즐겁게 반응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도록 그리고 좀 팁을 드리면 마지막에 재우는 게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루틴을 만들고 부모님의 추임새를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재울 때 뭐 엄마가 재워줄 때 자장가를 재미있게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아기 역할이다 그러면 코 고는 소리를 그때 크게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아이가 기다릴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재우는 걸로 가면 이 놀이가 끝나네? 그쵸. 근데 엄마가 자꾸 재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어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또 하기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좀 재밌는 걸 빵 넣어주고 역할놀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놀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더 끝나도 더 뭔가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역할놀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분리되기가 힘들어요 아이랑. 네. 함께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놀이에도 저는 적극적 놀이와 소극적 놀이로 분리해서 해야지 아이들이 혼자 놀이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적극적 놀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역할놀이예요. 역할이 없으면 놀이가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소극적 놀이로 바꿔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보상 간식이나 다른 활동들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아쉬움이 크게 남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좀 그 역할놀이에 대한 집착도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퍼즐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그 퍼즐 놀이를 하고서
혼자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리액션들은 해주는 거죠.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퍼즐놀이에서 엄마가 맡은 역할은 없으나 퍼즐놀이를 음.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응원해주는 느낌으로 해줄 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른 놀이로 전환이 되고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네네. 시간으로 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엄마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끝이 있다는 걸 아이가 알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그 스토리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서 네. 마지막에 뭐 숨바꼭질로 끝난다든지 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어느 날은 내가 시간이 많아. 음. 그래서 2시간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역할놀이를. 네.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는 2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이랑 놀이할 수 있는가를 기준을 세워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기준을 세워놓고 네. 아이가 만약에 나는 1시간인데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할 때는 1시간이 기준이지만 퍼즐놀이를 안 하는 대신 30분 더 논다든지 약간 이렇게 같이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할놀이에는 항상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건지, 뭐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내가 역할을 얼마나 재밌게 할 건지 네.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역할놀이도 그냥 놀이인 겁니다. 음. 그러면은 다른 놀이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퍼즐놀이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각자 그림을 그리든 같은 공간에서 뭐 노래를 부르든 어떤 놀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보다 소통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이가 하는 대사에 엄마가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깔깔깔 웃는다든지 이런 반응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 놀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해볼까 어떤 인형으로 해볼까 이런 그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가 너무 그 역할에 몰입하고 내용에 몰입하는 것도 아이도 좀 빠져나오고 그냥 함께하는 즐거움에 더 의미를 네. 두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할놀이가 항상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게 좀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어떤 부분들을 유념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농구죠? 저희 육아연구소 시즌2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런 영상 좋아요,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보시면서 이 영상에 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즘 갖고 있는 육아 고민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